지난번에 카카리코 마을과 하테노 마을을 들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수들을 찾으러 가볼까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카카리코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사과도 따고 꾸르그도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사당도 가려고 했는데요. 사당으로 가는 길에 처음 보는 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데 엄청 세네요. 한 마리를 해치우고 다음 친구와 싸우려는데 옆에서 다른 한 마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수가 늘어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둘 다 잘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다시 사당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가디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가디언이라니 엄청 기괴하게 생겼네요. 기념사진 한번 찍어주고 몰래 지나가야겠다 했는데 아니 가디언 하나 무서워해서 어떻게 간혼을 잡으러 가나 싶더라고요. 페링의 자신감도 조금 있겠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그로를 끌고 페링을 하려는데 방패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건 억가입니다. 그리고 자꾸 방패를 들면서 뒤를 보는데 아직도 초보티를 못 벗었네요. 이후에도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요. 걸어다니는 가디언이라 그런가 이전의 가디언들이랑 다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페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해야 죽일 수 있는 가디언이라니 너무 처음부터 끝판왕이랑 싸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대략 30번의 리트 끝에 드디어 트리플 페링에 성공했습니다. 재료도 엄청 많이 얻고 좋긴 좋네요. 이후에 사당으로 향했고 열심히 바구니에 공담기를 했습니다. 사당을 깨고 나와서 다시 시커타워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 멀리에 이상한 마법사가 보이더라고요. 로브를 입고 공중에서 뛰어다니는데 세상 기괴합니다. 새로 얻은 부메랑으로 싸워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보니까 이 마법사는 직접 번개를 날리기도 하고 번개 박쥐를 소환하기도 하고 날씨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잡기 까다로워서 애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잡고 마법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고생한 것 대비 보상이 너무 짠 것 같네요. 다시 시커타워로 향하는 길에 또 사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당에 들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어인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인족을 조라족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시커타워 근처에 있는 강에 조라족의 왕자인 시드 왕자가 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가려고 했으니 겸사겸사 만나봐야겠네요. 사당 정도는 순식간에 깨고 우리 시드 왕자가 기다리고 있으니 시커타워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바나나를 팔더라고요. 바나나 하나에 100원이라니 너무 비싸서 안 샀는데 이 사람 이가단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냅다 부메랑을 날려버렸고 이후에는 세상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 부메랑은 어디로 사라졌고 이가단은 왜 이렇게 빠른 거죠? 잔뜩 맞다가 겨우 잡았습니다. 이제 여행자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 걸겠네요. 저녁쯤 되어서야 시커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라넬의 탑이라네요. 지도를 등록하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탑 위에 저 말고 또 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조라족이네요. 시드 왕자랑 동행이라는데 이 다리 아래에 시드 왕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시드 왕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사당부터 깨야겠죠? 그런데 사당 앞에도 조라족이 있다니 시드 왕자 나와발인가 봅니다. 일단 사당에 먼저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힘의 실현이랍니다. 소형 가디언이랑 전투 연습을 하는 건데 아까 보행형 가디언을 보고 와서 그런가 가디언 존재 자체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번 트라이를 하니 패턴이 눈에 보였고 그렇게 러쉬도 성공하고 기도 모아서 공기도 갈랐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투닥거린 뒤에 소형 가디언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보상도 달달하게 챙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시드 왕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시드 왕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 조라족 마을은 신수 때문에 폭우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라 마을을 구해줄 하일리아인 중에서도 강한 전사를 찾고 있었다네요. 이 닌텐도 보이의 도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암벽 타기가 쉽지 않으니 조라의 마을까지 조심해서 올라오라는데요. 저 하얀 건치를 보고 대화 내용을 다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그럼 출발 전에 시커타워로 이동해서 날아가 보겠습니다. 어딜 가든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됐는지 시드 왕자가 절 따라다녔더라고요. 참 따뜻한 친구네요. 그리고 모리블린도 같이 따라왔나 봅니다. 깜짝 놀라서 그만 당해버렸는데요.
처음엔 당했을지 몰라도 저도 이제는 제법 싸울 줄 압니다. 모리블린을 해치우고 조라의 마을로 가는 길에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신수를 조종하는 능력을 얻은 공주와 그걸 바라보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네요. 조라족 이야기일까요? 다시 길을 마저 가는데 또 뛰어다니는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 마법사는 잡을 때마다 아주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상자를 부수니 아이템이 아주 달달하게 들어있네요. 이건 마음에 듭니다. 이후에는 길을 따라 쭉 올라왔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주변을 바라보니 앞에 있는 반짝이는 곳이 조라의 마을인 것 같고 오른쪽에 빨갛게 보이는 것은 신수인 것 같네요. 일단 마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페르세이를 타니 한 번에 도착했네요. 다리를 건너자 조라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을 엄청 이쁘게도 잘 지었네요. 마을 감상은 나중에 천천히 하고 바로 왕과 왕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따라 닌텐도 셔츠가 더 잘 어울리는 우리의 용사 링크네요. 도레판 왕도 절 아는 것 같은데요. 100년 전 링크는 인싸였나 봅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수 바루타 때문에 마을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고 신수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 힘이 필요하답니다. 루타는 물의 신수로 무한대로 물을 생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물을 계속 뿜어내서 조라의 마을에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범람하기 직전이라네요. 이야기를 하던 중에 루타가 등장했습니다. 와, 엄청 큰 코끼리네요. 그렇게 큰데 초급 전투훈련에도 쩔쩔매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 코끼리의 어깨를 전기의 화살로 맞추면 물이 제어가 되는데 노라족은 물에 사는 일족이라 전기의 화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없어서 하일리아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닌텐도 보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건치 왕자님이 도와준다니 든든합니다. 조라족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라의 갑옷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 옷을 입으면 무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조라족의 왕녀가 남편이 될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데 이 닌텐도 보이가 받는 게 할아버님은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그래도 이왕 받은 거 할아버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옷 성능을 테스트해보고자 조라의 갑옷을 입어봤는데요. 인간 물고기가 된 느낌입니다. 엄청 빠르고 좋네요. 바로 내려가서 할아버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니, 미파라는 친구가 저를 좋아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당사자는 어리둥절입니다. 그러고 미파의 조각상을 봤는데 갑자기 미파와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수바 루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위에서 젤다와 한 여자아이가 꽁냥꽁냥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미파인가 봅니다. 엄청 이쁘게 생긴 공주님이네요. 이 미파라는 친구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링크를 자주 치료해주곤 했다네요. 그리고 간원과 싸울 때 링크가 다치면 미파가 몇 번이고 치료해주겠다네요. 이거 청혼 아닌가요? 그리고 간원을 물리치고 나면 다시 놀러와 달라는 수줍은 고백을 받은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님께 미파가 기억이 난다면 말씀드려봤지만 더 싫어하시네요. 그렇지만 미파가 주문 제작한 조라의 갑옷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게 딱 맞는 걸 보자 할아버님께서 조금은 설득당하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신수에게 대항할 전기의 화살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뇌수산에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에게 전기의 화살을 모으면 된답니다. 20개 이상은 필요하다는데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일단 사당부터 뚫고요. 사당을 클리어하고 바로 폭포를 거슬러 올라왔고 나무에 잔뜩 꼽혀있는 번개의 화살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녀석일지 벌써부터 무섭네요. 드디어 뇌수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켄타로우스가 라이넬인가 보네요. 너무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잡아야 번개의 화살을 주나 싶은데 정면 승부는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위를 사이에 두고 둥글게를 하면서 리모컨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엄청 안 닳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 전기의 화살이 군데군데 꼽혀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만 주워가도 20개는 모을 것 같아서 일단 숨어서 라이네를 도찰한 뒤에 슬금슬금 전기의 화살을 모았습니다. 스무 개는 모은 것 같네요. 조금 더 돌아다니면서 전기의 화살을 더 모았고 저장한 다음에 큰맘 먹고 라이넬과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리블린이랑 가디언과는 달리
이 친구는 진짜 못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부딪혀보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라이네를 어그로를 끌어온대요. 아니 달려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면서 싸워보려고 했는데요. 아니 무슨 화살이 3방씩 날라오네요.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러나면 닌텐도 보이가 아니죠. 한 번 더 덤벼보겠습니다. 꼬록이긴 하지만 멋있는 장면 하나는 뽑았네요. 그 후로는 잔뜩 얻어맞았습니다. 얌전히 마을에나 돌아가야겠네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 신수가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어떨지 궁금해서 근처로 가봤는데요. 닌텐도 보이가 아니라 동네 북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얌전히 시드 왕자한테 왔고 대화하는 걸 보니 어째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바로 시작인가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드 왕자랑 달리고 있네요. 이게 맞나 싶을 때쯤 얼음이 갑자기 날라왔고 당황하는 제 손은 아이스메이커를 찾아 얼음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번개의 화살로 루타의 어깨를 쐈고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쯤 2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화살까지 성공적으로 쐈고 신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신수 안으로 들어가서 알맹이를 정화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요. 시드 왕자는 같이 안 가는 걸까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게 신수 안에 들어와서 시커스톤을 찍자 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안에 갇혀 있었나 봅니다. 어서 꺼내줘야겠네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저 눈알이 위험하다는 건 멀리서 봐도 알겠네요. 일단 앞으로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있는 제어 단말을 시작으로 신수 내부의 맵을 얻고 이리저리 코끼리 코를 움직여가며 나머지 제어 단말도 차근차근 가동시켰습니다. 이제 대망의 보스전인데요. 세상 떨립니다. 체커스톤을 기기에 가져다 대자 보스가 나왔는데요. 아니 너무 무섭게 생긴 거 아닌가요? 저 물의 커스 가논에 비해 우리 링크는 너무 작고 소중해 보입니다. 저라면 이길 수 있다는데 이 닌텐도 보이는 너무 무섭네요. 미파가 가논이 던지는 창이 스고쿠 야바이 하다는데요. 진짜 아프네요. 2번째 창은 침착하게 피하고 너무 무서워서 화살로 때리려는데요. 바로 3번째 창에 당해버렸습니다. 요정이 너무 아깝게 쓰여서 바로 리트했습니다. 보스전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혼자 러쉬 연습을 좀 해주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봐도 무섭네요. 그래도 아까 연습한 러쉬가 효과가 있었는지 첫 번째 창을 피하고 잔뜩 때렸습니다. 그런데 창이 크고 빨라서 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러쉬를 시도해봤는데 2번은 안 되네요. 그 뒤로는 잔뜩 맞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또 운 좋게 러쉬를 성공했는데요. 갑자기 보스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2페이지인가 봅니다. 스테이지가 물로 가득 찼네요. 요정 친구들과 버섯 요리들 덕분에 2페이지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젠 요정도 없고 큰일입니다. 날라오는 얼음은 아이스메이커로 부수고 혼날 때마다 전기의 화살을 마구마구 쐈습니다. 눈이 급소인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조준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사정없이 번개의 화살을 난사한 덕에 물의 커스 가논이 쓰러졌는데요. 아니 세상에 물속에 있어서 안 때려지더라고요. 급한 대로 활을 쐈는데 철상 가상으로 활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보스가 다시 이러다면 활도 없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진짜 허겁지겁 때렸습니다. 다행히 물의 커스 가논이 물리쳤네요. 이거 뭐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와서 엉겁결에 잡았는데요. 갑자기 도파민이 폭발하면서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보스전을 깬 보상으로 하트 하나 얻어주고 메인 제어 장치를 기동시켰는데요. 갑자기 미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혼만 남은 채로 신수 안에 있었나 보네요. 미파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링크를 그리워했나 봅니다. 가논과 싸울 때까지 미파가 도와주겠다는데
슬픈 짝사랑이네요. 그렇게 미파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신수바 루타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가논에게 레이저빔을 쏘네요. 아주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눈물 나는 딸내미의 마지막 말이네요. いっぱい心配かけてできればもう一度会いたかったな。 미파의 능력을 전수받고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러 왔는데요. 조라족들이 다 모여있네요. 영웅 대접은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가논을 해치우고 오자 무드리 할아버님께서도 드디어 절 인정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조라의 마을을 구한 보상은 광린의 창이네요. 가만 보면 조라족 무기들이 다 수려하게 이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라이넬의 사진을 찍어달라던 마을 주민에게 조라의 경갑을 받았습니다. 이제 머리만 있으면 조라 세트 완성이네요. 신수도 진정시켰겠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마을 구경을 했는데요. 마을 초입에서 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라의 투구가 어딨는지 기록해놓은 비석이더라고요. 세트는 못 참습니다. 당장 투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조라의 투구를 얻었네요. 조라 세트를 착용하자 인간 물고기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라 세트를 입으면 헤엄 속도가 빨라진다는데 확실히 전보다 빠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어느 마을로 갈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